자,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서비스 마케팅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사포믹스를 쭉 점검을 해봤고, 지금 요즘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7P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4P 다시 한번 그동안의 학습 내용을 점검한다면은 프로덕트 제품을 우리가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 우리가 가격을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스,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 프로모션, 촉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 서비스 마케팅에서 말하는 4P의 믹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학자들이 말하는 그 3P를 이야기를 해서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뭐라 그럴까 10장에 우리가 10장 9장에서 제만했던 그 물리적 그 증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피지컬 에비던스다 해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서비스 참여자, 소위 말해서 people 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남으면은 마지막 프로세스까지 11장까지 이렇게 한번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학생들하고 내가 다음 주 이번 주에 그 출장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예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MLS로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MLS에 들어가서 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 서비스 참여자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고객과 직원의 이 관계를 우리가 서비스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광고에서 말하는 기업과 고객의 관계를 외부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과 직원과의 이 관계를 보통 내부 마케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그 서비스에서 기업과 직원과의 관계, 즉 내부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내부 마케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접점 직원과의 중요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직원 만족과 고객의 만족의 관계, 그 다음에 감정의 노동의 관계, 이렇게 세 개의 관계를 보통 우리가 내부 관계의 마케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부 마케팅에 있어서 첫 번째 접점 직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그 말씀을 드리면은, 접점 직원의 중요성은 보통 저희들이 직원이 곧 서비스다 이런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제품을 처녀 시공할 때 제일 먼저 제품을 만들 때 홍보로서 우리가 활용해 보는 게 내부 직원들이 그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원들을 내부 고객이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신제품을 개발할 때 바로 시판하지 않잖아. 이 제품을 만들어서 먼저 우리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한번 활용해 보고 그거에 대한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먼저 그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의 성능이나 여러 가지 품질이나 가격이나 이런 걸 한번 평가를 해보고 그 제품을 사회에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직원이 곧 서비스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서비스에서는 점점 직원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즉 고객은 직원의 행위를 꼭 서비스로 인식하고 서비스 제공물이 곧 직원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고객은 직원을 서비스 기업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접점 직원이 혼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보는 입장에서는 접점 직원이 하는 활동을 서비스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고객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지만은 회사의 입장에서도 그 고객한테 모든 정보나 이런 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객이 병원을 방문할 경우에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 병원을 대표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모든 행위는 고객의 서비스를 평가하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병원의 직원으로서 고객한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은, 먼저 내가 병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이나 치료나 이런 것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즉 내부 고객이면서 외부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직원은 브랜드이다. 맞습니다. 고객이 기업에 대해 가지는 전체적인 이미지는 고객과 직원의 간의 상호작용에 구축된다. 고객이 예를 들어서 삼성 매장이나 이런 데 우리가 한번 갔을 때 처음에 고객들한테 직원들이 대하는 그 첫 대화의 그 모습이 그 회사의 전체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고객한테 대하는 태도나 여러 가지 인사법이나 이런 게 고객이 느꼈던 브랜드 가치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내가 우리 신협 같은 경우에 어떤 예가 있었냐면은, 이사장 처음 취임하고 딱 갔더니 모든 지점에 직원들이 고객들이 매장을 방문하면은 하나같이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를 해요. 또는 우리 기관이나 이런데 구청이나 시청에 들어가면은 어서 오세요라고 안녕하십니까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수가 있겠지만은,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 어디 기관이나 이런 영업장을 방문했을 때 우리 고객을 맞이하는 그 종업원의 인상과 인사법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관행상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인사법은 그냥 관행상 우리가 하는 방법처럼 느껴지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인사법인데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한다 치면은, 받아들이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인사법은 상투적인 인사법이에요. 누구나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바꿨을 때 고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릅니다. 저 직원이 나를 아는 것처럼 이게 인사를 해주니까 굉장히 받아들이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직원이 회사의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이마만큼 직원의 인사법 하나가 그 회사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직원은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기업에 대해 가지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은행을 방문한 고객에서 살펴보면은 고객은 직원이 자신의 금융 사원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잘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면 그 직원에 대한 호의는 평가가 높아질 것이다. 금방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인사법인데도 어서 오세요 하고 안녕하세요라고 표현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고객의 입장은 확실히 다르다. 은행에서도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달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직원은 브랜드가 가진 이미지 향상을 상상을 시키고 고객에게 후의적으로 인식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고객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말 한마디 또는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기업에 대한 이미지 브랜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그 직원이 고객에 대한 불만을 갖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고객에 대한 기업을 방문했을 때 불만족스러운 그러한 느낌을 받게 했을 때 브랜드 가치는 굉장히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 삼성 그룹의 그 고객에 대한 이미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합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19세기에서는 모든 그 기업이 제조회사의 위주로서 성장을 했어. 1900년대 우리 4차 산업혁명의 과정을 봐도 1차 산업은 우리가 전기기관차를 여러분들 지난주에 학습 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내가 한번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1차 산업은 우리가 어떤 전기기관차의 개발로서 제조회사의 어떤 시대였단 말이야. 이어지는 2차 산업도 전기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품을 갖다가 생산해서 유통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18세기, 19세기는 우리 그 생활의 모든 그 주도 성장 사업이 제조회사였어.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였단 말이지. 생산해서 유통까지 하는 이런 그 과정을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을 걸쳐서 1980년도에 후반기에 이르러서 우리는 이제는 컴퓨터, 정보 산업, 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컴퓨터 산업이 이제 3차 산업으로 우리가 정보 산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3차 산업에 그동안에 정보를 교류하고 컴퓨터 자료를 데이터를 입력하는 이런 3차 산업을 우리가 지금까지 맞이하고 있었는데 이 3차 산업에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1차, 2차 산업은 제품을 제조해서 생산하는 아프터 서비스 개념의 어떤 마케팅을 전략을 세웠다면은 지금 3차, 4차 산업으로 가는 우리는 비푸더 서비스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정보를 교류하고 이제는 4차 산업에서 있어서는 사물 인터넷과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빅데이터, 그 다음에 5G 이런 4차 산업에 우리가 주도 성장으로 가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이 비푸더 서비스 개념으로 가야만이 경쟁력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애프터 서비스 개념하고 비푸더 서비스 개념의 이 차이는 엄청난 고객의 그 생각을 달리할 수 있어. 우리가 비푸더 서비스 개념으로 가야 경쟁이 있다는 것은 비푸더 서비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감동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도 1차, 2차 년도에 제품을 생산해서 제품을 공급해서 제품이 하자가 났을 때 우리가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해주는 아프터 서비스 개념에서 3차 산업과 4차 산업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지금 21세기의 우리 산업은 비포더 서비스 개념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비포더 서비스 개념으로 갔을 때 고객이 맞이하는 그 감동의 서비스 이것이 경쟁력이 있고 그것이 고객이 받아들였을 때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양상이 될 거란 말이죠. 삼성전자 여러분들 우리가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든가 아니면은 핸드폰 같은 게 고장이 났을 때 삼성 에이스 센터를 한번 가봤나요? 접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기하는 과정부터 제품을 수리해서 돌아왔을 때 삼성전자에서 반드시 고객의 불편사항을 메시지로 오게 되죠. 고객님, 오늘 저희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서 만족하셨는지요? 이런 그 피드백을 우리한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거예요. 고객이 그 기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로 직원들의 그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놀릴 수 있다 이거지. 요즘에 손흥민 선수를 여러분들 아시죠? 토트넘의 그 손흥민 내년에 그 처음에 갔을 때 계약이 2만 불부터 시작해서 지금 1,000만 불까지 계약이 아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트넘이라는 그 영국 프로축구 구단이 제품을 생산하나요? 아니잖아. 영국의 토트넘이라고 하는 프로 축구단이 뭐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구단에 소속된 선수들이 그만큼 기록적인 실적을 내기 때문에 고객들은 환호를 느끼게 되고 토트넘에 관심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선수 하나하나가 게임에
출전했을 때 개인의 기록이 갱신되면서 또 그 토트넘에 대한 우승이 올라가고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실적에 의해서 그 토트넘에 대한 브랜드 가치는 향상될 거야. 토트넘이라는 축구단이 매번 패하고 선수들의 실적 기록도 안 나오고 하면은 그 브랜드가 가치가 향상되겠어요. 그러나 최근에 그 손흥민이하고 허리케인 두 사람이 아주 호흡을 맞춰서 매번 실적을 향상시키고 개인에 대한 또 실적을 늘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 세계 축구 그 광팬들이 토트넘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토트넘 브랜드가 올라간 겁니다. 자체만 가지고 올라가지 않아요. 삼성이라는 브랜드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라는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고객한테 정말로 정성 어린 진심으로 고객에 대한 대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삼성 브랜드 가치가 형성되는 거지. 삼성 자체만의 제품을 만들었는데 고객의 직원들이 불만스러운 점을 냈을 때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21세기는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 PCC 시스템으로 가야만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제품만 아무리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게 주도 성장 기업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는 프로덕트, 제품의 우수성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서비스가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이 형성됐을 때 그 회사에 대한 브랜드 가치와 그 회사에 대한 신뢰성이 구축이 돼서 세계 주도 회사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아무리 제품을 많이 좋은 제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고객들이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 그 기업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직원들이 얼마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기업에 따라줄 수 있느냐. 이게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1세기에 우리가 주도기업 성장을 할 수 있으려면은 금방 말하는 PCC의 어떤 기법이 뒤따라야 된다. 반드시 프로덕트, 제품을 생산하고 거기에 뭐가 공유된다? 서비스. 이런 PCC 시스템이 정착이 되었을 때 저는 21세기의 경쟁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에 우리가 주도 성장 기업을 하려면은 PCC의 전략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는 내부 마케팅의 직원은 즉 기업의 브랜드다. 세 번째로 직원은 마케터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 점점 직원은 기업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직원은 무형의 서비스를 유형화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알리는 움직임의 광고 역할도 한다. 이 직원은 무형적, 유형적 서비스를 같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고객한테 어떠한 불편한 삶이 있을 때 유기적으로, 행동적으로 가서 도와주는 아프터 서비스의
그런 유형적 서비스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립싱 말로써 고객을 감동시키는 이런 감동 서비스를 우리의 역할을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마케터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업에서 직원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부 마케팅의 접점 직원성의 중요성은 직원이 곧 서비스다. 직원은 브랜드다. 직원은 마케터의 역할을 한다. 마지막 고객은 직원을 서비스 기업으로 인식한다. 직원이 고객 앞에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객은 직원에 대해 고객이 보는 입장에서 점점 직원이 하는 활동을 우리가 고객들은 굉장히 좋게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직원 만족과 그 고객의 만족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은, 만족한 직원이 고객 만족을 이끌 수 있고 다시 만족한 고객은 직원의 직무 만족을 강화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은 서비스 직원의 만족이 고객 만족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직원이 고객한테 어떠한 만족을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고객은 직원들이 하는 서비스나 만족도에 따라서 브랜드 가치도 향상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객의 만족도를 이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직원의 만족이 고객 만족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아주 우리가 직원 만족과 고객 만족의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조직 내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존중감, 그리고 직원의 인적 자원관리 시스템은 직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고객에게까지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그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고객 만족과 직원의 이직률 간에는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실제로 고객 만족도가 높은 매장에서는 근무하는 직원이 고객 만족도가 낮은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보다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났습니다. 또한 연구에서는 조직에서 공정하게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직원일수록 그 고객을 최상으로 모시고 적극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결국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매장을 들어가서 보면 저희도 신협 본점이 있고 매장이 4개가 이렇게 지점이 있는데, 똑같은 직원이 똑같은 매장에 가서 근무를 해도 2년마다 이렇게 이제 인사 이동을 합니다만은, 그 직원이 어느 지점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지점의 분위기가 확 이렇게 달라집니다.
직원이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고객한테 항상 상냥하게 대했을 때 그 직원 간의 하모니 형성이 잘 되었을 때 고객들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 그게 직원들의 하모니가 굉장히 중요해요. 18세기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원이 아이디, IQ가 좋으면은 독선적으로 자기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면은 인정받았던 게 19세기였어. 그래서 19세기를 우리가 보통 IQ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21세기에 기업이 직원을 요구하는 인상은 NQ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직원 간의 하모니를 형성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야. 개인이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직원 간의 화합이 되지 않고 항상 불만과 불신으로 직원과 화합하지 않으면 그 직원이 아무리 개인적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능력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직원과 화합하고 결속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라면은 기업은 언제든지 받아들이는 시대가 21세기야. 그래서 저도 직원들을 채용할 때 학교 성적, 영어 능력 이런 것보다는 인성 기준에 초점을 많이 둡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성 교육을 잘 받아야만이 직원과 그런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10장에서 여러분들 지금 서비스 참여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직원과 직원의 만족도는 고객의 만족이고, 고객의 만족으로 인해서 직원과의 근무 그 환경도 여러 가지 많은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비스에서의 직원의 이제 그 세 번째가 이제 감정노동이라는 게 있어. 감정노동.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직원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그 육체적 또는 정신적 이런 노력의 결과를 우리가 감정노동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서비스 직원이 고객에게 보여주길 요구 받는 감정과 직원이 내부적으로 느끼는 실제 감정 간의 그 차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감정 노동의 결과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재 내용을 잠깐 보면은 감정 노동은 직원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육체적 혹은 정신적 노동 이상의 노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은 유쾌하고 친근하고 긍정적이며 사려 깊은 사람이 대우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기분이 나쁜 일이 있거나 혹은 감정을 상해하는 경우에도 고객들에게 항상 긍정적이며 기쁜 얼굴을 보여줘야 하고, 또한 고객들은 직원이 당연하게 웃는 얼굴을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고객들이 매장을 갔을 때 항상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맞이하기를 바라지, 투명스러운 그런 분위기로 고객을 맞이하면은 서로 감정이 대립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항상 고객들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고객들도 직원들한테 웃는 얼굴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직원들은 감정적 압박을 받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심하면은 정신적 치료를 받게 될 경우도 있어. 한 예로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1588 콜센터에 있는 직원들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은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고 그래요. 고객들의 예를 들어서 전화상으로 상담을 받다 보면은 고객들이 항상 좀 자기만의 입장으로 하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직업병이지, 이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항상 고객들한테 개인적인 감정을 노출시키지 못하고 밝은 미소로서 고객을 접대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이러한 감정 노동, 즉 자기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그런 거를 다 인내하면서 고객한테 하다 보니까 이런 그 내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기업은 직원의 감정 노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우선 감정적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직원의 감정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굉장히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많은 직원들이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지금 우리 21세기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게 이제 언어 폭력, 이런 여러 가지 폭력 사태를 우리가 많이 겪게 되는데, 이 직장인의 옛날과 비해서 직장인들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복지 증대를 받고 있습니다. 예서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을 괴롭히는 그런 법도 많이 지금 규제로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폭력이라든가 그런 언어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그냥 위에 사람이 밑에 있는 직원한테 막 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런 규제들이 많이 통제화가 돼가지고 법적으로 아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직원들이 이런 언어 폭력이나 또는 감정적인 폭력을 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이 강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